예, 감사합니다. 자, 220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이 적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근거하여 터잡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내용은 법 조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돌려달라, 내 거니까 돌려달라, 반환 청구권, 이해되시죠? 또 내 토지에 누가 적체 뭐 물건을 사두면 치워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또 옆집이 공사하는데 무너질 것 같다, 안전조치 하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예방 청구권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조문이 종류는 이렇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물권이라는 것 자체가 8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물권마다 법을 조문을 다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럼 8번 적어 놔야 되거든요. 2군데만 적어 놨어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에만 딱 규정해 놓고 아까 점유권 아닌 권리 다 모였어요. 본권, 오케이. 본권의 기준이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에 이렇게 세 가지 딱 적어 놓고 이 권리를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한다, 이렇게 응용 적용합니다, 이렇게 생략한다고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첫째, 점유권에 이 조문이 있고 소유권에 그 조문이 있다 했잖아요. 요것을 다른 데서 준용한다 했잖아요. 요 방식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요 2군데만 적어놔도 된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유권은, 점유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소유권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권리자가 점유권 가지고 해도 되고 소유권 갖고 해도 돼요. 그건 자기 선택인데, 다만 1년 지나버렸다 하면 점유권 가지고는 안 돼요. 소유권 갖고 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가 문제인데,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 조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통설은 인정하자,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자 이렇게 하고요. 유치권에는 이 조문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 당하면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 가지고 반환 청구가 되는가? 이 방법이 안 됩니다. 이 조문이 없어서. 점유권 가지고 해야 돼요. 점유권 가지고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질권은 조문이 없는데 인정해주자 라는 게 통설이고, 이거는 입법을 할 때 실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입법의 오류다 이렇게 보는데, 질권은 중에서 시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요걸 시험에 냈다 이 말입니다. 질권은 출제 대상이 아니에요. 요걸 시험 낸 거죠. 그러면 나머지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데 다 되는가? 됩니다. 준용하니까. 지상권, 전세권자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번하고 3번 보세요. 2번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유치권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점유권 가지고 행사해야 됩니다. 그것만 구분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그 3번이 뭐냐면 저당권자하고 지역권자 그 두 개입니다. 저당권자하고 지역권자는 이 사람들은 배타적 점유를 안 해요.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타적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당권은 등기만 해두고 지역권은 쉽게 예를 들자면 통행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땅 돌려다오 하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저당권에서 몇 번 시험 낸 거예요. 지역권에서 한 번 냈고요. 어쨌든 요 두 개는 방해 제거하고 예방은 되는데 반환 청구권이 안 된다. 되시나요? 이런 걸 시험에 내기 좋단 말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요거. 점유권은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소유권은 제한이 없다. 거기 차이점 정도예요. 조문은 위에 그 213, 214조인데 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나 담보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213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돌려달라 이 말이거든요. 단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그 다음 뭐라고 해놨어요? 점유할 권리. 그게 아까 두 글자로 뭐였어요? 그게 본권이 그게 점유할 권리. 그게 본권이에요. 본권이 있으면 반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인이라는 권리가 있을 때는 어때요? 주인이 돌려달라 해도 아직 기간 안 끝났습니다. 그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본권. 그거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본권 없으면요 돌려줘야죠. 오케이, 그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가운데 거 한번 볼게요. 가운데 거 2번 보세요. 2번 그 사례를 봅니다. 갑 소유 토지에 찾았나요?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원인 없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이 그림은 엉뚱하게 그려놨네요. A 소유라 해놓고 말이죠. 엉망으로 그려놨네. 그것도 보니까. 요거는 그다음 문장에 그에게 양도했다 했잖아요. 그자 앞에다가 병에게 하세요. 그를 병으로 고치세요. 그럼 사례가 이렇게 되죠. 갑 소유 토지인데 을이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되시나요? 또 병에게 매도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지문이 여러분 책에는 그 불법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 단어보다도 을이 등기한 것이 정상으로 산 토지가 아니고요. 서류 위조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서류 위조해서 이전 등기 받아놨다. 두 사람이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리고는 어른 병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토지는 갑의 것인데 서류 위조해가지고 을로 등기가 되고 을은 또 병에게 팔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는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갑을 사이는 매매가 없었거든요. 서류 위조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요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는가 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예요. 원인 무효 등기라고 합니다. 을 소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 거다? 갑 소유입니다. 갑 소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병은 소유자로부터 샀습니까?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샀습니까? 그렇죠. 그 논리를 까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결국 등기 넘겨받은 셈이란 말이에요. 소유자 아닌 사람의 등기, 원인무효 등기, 소유권 없는 등기, 이 등기에 공신력 있다 없다? 공신력 없다. 그러니까 병은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취득 못한다. 결론 따라서 소유자는 누굽니다? 소유자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이해되나요? 소유권에 터잡아서 을 등기하고 병 등기 순차 말소 청구해도 돼요. 그러면 병을 말소하면 을로 올 거고 을 등기 말소하면 갑으로 돌아올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차례차례 말소시켜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 제거 청구에 이게 등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등기 지워달라 이 말, 제거해달라 이 말이죠. 방해 제거 청구고요. 또 소유권에 근거해서 병에게 말소 오는 것도 있지만 병으로부터 바로 넘겨받아도 돼요. 병에게 갑으로 소유권 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등기 원인이 매매가 아니고 내 거니까 돌려다오, 진정 명의 회복 이 뜻이거든요. 요것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이전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찾아오던 이렇게 해서 찾아오던 다 무엇에 근거하여? 소유권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되시나요? 밑에 예방 그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요. 오른쪽에 뭐 본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 그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 제한 물권도 마찬가지고. 4번 보시면 특성,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1번 물권과 함께 이전한다. 이 말은 물권 놔두고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양도 못한다 이 뜻입니다. 분리양도가 안 된다. 2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2번 갈로 2번 물권과 분리양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요 2번을 읽으시면 돼요. 갈로 2번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거. 자, 그 2분의 1번 보면 토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함으로써 토지가 불법 점유당하고 있다. 되시죠? 요거 별표해 두시고 읽으시라고요. 이거. 왼쪽 페이지는 그 금방 요거 했잖아요. 갑의 부동산 서류 위조해서 언론 넘기고 병한테 팔렸다. 요거 사례. 요 사례 하나.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는 제일 아래쪽에 2분의 1번 요거. 갑의 토지인데 타인 토지인데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가지고 되시나요? 무단 신축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요것도 시험 잘 나오지만 요것도 시험 많이 낸 거예요. 아주 많이 낸 거다. 을의 행위는 갑의 토지에 신축했잖아요. 갑 소유권 침해한 거라고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거는 방해 제거고요. 요거는 토지 반환 청구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자, 이 신축 건물은 누구 겁니까? 신축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을에게, 갑이 을에게, 세 번째, 갑이 을에게 너희 집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됩니다. 집 떠들어는 되는데 내 땅에 네 집 떠들어 이건 된단 말이에요. 너 집에서 네가 나가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딱 구분하면 돼요. 갑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갑이 이 소송 도중에 재판 끝나기도 전에 정한 때 토지를 팔아버렸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갑이 계속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권 없어졌어요. 소유권 없어졌잖아요.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정의하는 거죠. 이제 소유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권에 근거하여. 이해됩니까 이거? 물권 없으면 못해요. 물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매도인은 된다 안 된다? 못하는 거죠. 소유권 없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 플레이예요. 다음 페이지. 요 행사 기간 해놨는데 첫째 줄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시효 걸리지도 않는다. 그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주의할 것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보면 합의 해제하고 해제가 나왔죠. 그거 언더라인 해두세요. 합의 해제하고 해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든지 소유권 넘겨줬는데 잔금 안 줘서 해제했다든지 요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두 개.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된 경우도 판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에게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한다. 되시나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가지고 말소 청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많이 시험 냈어요. 복습할 때는 책에 있는 대로 합의 해제, 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 두 개만 딱 보고 넘어갔대요. 이거 여러 번 읽고 나면 이 파트 합의 해제하고 해제 파트다. 그것만 해도 소유권 당연히 돌아온다. 요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복습 끝난 거예요 벌써. 이해됩니까? 처음에는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문장을. 근데 판례가 말하는 소유권이 당연히 돌아오는 케이스가 네 가지다 아시겠죠? 합의 해제, 해제, 무효, 취소 네 가지 모두가 소유권은 당연히 돌아온다. 그러면 매수인에게 넘어간 등기는 소유권 없는 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제일 밑에 보세요. 5번에 1번 갈로 1번 전 소유자는 행사 못한다. 이해되죠? 매도한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별거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요 2, 3, 4번이 별표해 두세요. 앞에다가 2번 별표, 3번 별표, 4번 별표 225페이지. 자 하나씩 봅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등기 격려하기 전이다. 요겁니다.
을의 미등기 건물을 병이 매수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아직 등기 전이면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아직 소유권 없잖아요. 을이 신축했다 칩시다. 그러면 등기 안 하고 돈 주고 사고 지금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이 건물은 을이 신축했으면 을 소유거든요. 지금 현재 을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을 소유입니다. 이 사람은 돈 다 주고 이사 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안 했으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병이 불법 점유한다면 이해됩니까 지금? 정의. 병이 나와 있으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소유권에 근거해서 직접 반환 청구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대신 행사에 대위 행사. 이해됩니까? 을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야 돼. 대위. 대신에 행사해야 돼요. 채권자 대위. 직접 안 된다. 요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칼로 2번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칼로 3번은 뭐냐면 명의신탁자 나와 있잖아요. 명의신탁자. 이 말은 갑이 자기 소유인데 을 명의로 등기해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신탁자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명의수탁자라 그래요. 이름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라 그래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유효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갑 소유이지만 이해되나요? 제3자 병이 바라볼 때는 두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부적으로는 을 소유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병이 불법 점유한다 하면 을이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해야 되지 갑이 내 소유라고 직접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위해야 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거 기억하셔야 이게 판례 이론이거든요. 법 조문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의신탁이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신탁자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신탁자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빼고 나면 모든 사람에게는 등기된 사람 소유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병 기준으로 보면 을 소유거든요. 오케이. 갑이 병한테 직접 내놔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한두 번 시험 나왔던 자리예요. 그래서 요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건저당 설정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이것도 두세 번 나온 것인데요. 갑의 부동산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건저당 설정되고 난 뒤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양수인. 자,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할 필요가 있죠. 말소 필요가 있단 말이죠.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말소 청구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재 소유자는 병이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저당권 말소하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 맞고요. 종전 소유자 갑은 소유권 아니고요. 건저당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병 또는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대부분 판례. 이거 판례 이 내용을 모르면 못 풉니다. 이거. 그래서 두째 줄 끝에 보면 건저당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물권적 권리가 아니고요. 계약상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십니다. 바로 밑에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 보고 돌려달라, 제거해달라? 점유자 보고 해야 돼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를 꼭 언더라인하세요. 과거 침해자가 아니고 현재 점유자예요.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점유 보조자에게는 못합니다. 그것만 2번 시험 나와서 했어요. 종업원에게 철거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된다. 건물 주인한테 철거 청구해야지. 그 다음에 과거에 점유했던 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현재 점유자 그 한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요거 시험 몇 번 나온 것인데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철거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했죠. 요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갑토지 아닙니까? 을이 신축했잖아요. 요 건물 누구 겁니까? 을 건물이잖아요. 미등기. 이 사람 아직 미등기라고 치고요. 근데 이 미등기 상태를 병이 샀습니다. 되시나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사람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등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샀는데 등기 안 했다. 아직 소유권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직 소유권은 없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이해되죠? 소유권 없는데 이 사람은 팔 수는 있어요. 등기는 나중에 넘겨주면 되니까. 그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또 돈 주고 샀으니까 돌려줄 의무도 없어요.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판례는 이 사람은 소유권은 아직 없지만 법률상 처분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철거도 가능하단 말이죠. 법률상 사실상 뭐가 있다? 처분 권한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팔고 나가버리면 갑은 이제 누구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요금이 되고 지금 요것만 따로 딱 적어놓은 게 제목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인도받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병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69년도 7월 8일 나와 있죠. 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2번인데요. 이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 하나 보셔도 돼요. 그림 보십시다. 토지 소유자 갑돼 있죠. 그런데 을이 미등기로 매수하여 점유했고 을은 다시 토지를 매도해서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돼 있죠. 갑을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요거예요. 갑 소유 토지인데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병한테 매도하고 또 인도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등기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 을이나 병은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똑같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을 형식상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매도해서 인도까지 해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인도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통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 매매를 통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것, 이 말 이해됩니까? 매매를 통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고
본건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 본건이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2분의 제일 밑에 2분의 1번 보세요. 제목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 청구 가능한가? 우리 했던 거예요. 요거 안 된다 했잖아요.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나가라. 이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 벌써. 그거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제일 위에 2번. 세입자에게는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건물을 떴죠. 그러니까 세입자 보고는 나가라 할 수 있는데 주인 보고 나가라 소리는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 보고는 집을 뜨더라고 해야 돼요. 그거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고 어려운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제일 위에 보세요. 2번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세입자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건 됩니다. 요 사건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1, 2, 3번이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전체 대분 판례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A 토지 소유자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는 지상권자 돼 있죠. 지상권자. 가운데 뭐라고 해놨어요? 지료연체. 지료연체돼 가지고 내려놔세요. 지상권 소멸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갑 토지인데 을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을이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자 이것을 병한테 전세권 설정해줘도 되고요. 임대해줘도 상관없어요. 임차인 이해되시나요? 상관없다. 건물을 세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림에서 A, B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나가라 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게 포인트라고요. 소멸 청구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지상권 소멸이에요. 소멸. 지상권 소멸하면 이 건물 철거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되나요? 건물 주인에게 철거 청구해야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에 누가 있습니까? 세입자, 점유자가 있잖아요. 전세권자,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갑이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비껴라 할 수 있는가? 요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껴줘야 철거하죠.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사례 이야기예요. 건물이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하여 탁 금을 나옵니다. 그럼 저 이야기예요. 건물이 토지 사용권을 갖지 못하여 이러면 지상권 소멸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딱 저 이야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찾아낼 수 있다고. 저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뭘 묻는 거지 도대체? 소유권 묻는 거냐, 지상권 묻는 거냐, 전세권 묻는 거냐, 등기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냐, 막 이렇게 한다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 전세권자가 건물 소유자한테는 대항되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뜻이에요. 건물 전세권자지 토지 전세권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대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3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항상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무엇에 근거한다? 물권에 근거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물권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마지막 문장 3번 그게 한번 시험 나왔다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과실이 있을 것. 과실.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물권이 있을 것.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준. 그게 포인트예요. 기준이 다르다. 말의 근거가 다르다. 여기서 두 문제 정도는 출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두 문제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꼭 봐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35페이지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권리 변동의 하나인데 단지 권리가 물권이라는 뜻이죠. 짧게 말하면 소유권 변동 언제 일어나는가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부동산일 때하고 동산일 때 달라요. 등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시의 원칙 그건 등기제도예요. 등기제도. 권리 존재를 알리는 제도인데요. 등기. 등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명인 방법도 공시하는 방법이에요. 주택 임차인인 건 어떻게 알아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됩니다. 요거예요. 이것도 공시 방법이에요. 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시 방법이고요.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공시하는가? 봉분이 보여야 돼요. 봉분이 존재할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제도다? 공시제도다. 확정일자는 공시제도 아닙니다. 연관시키면 안 돼요. 제가 안 한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력이에요. 그거는 공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무작정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띄워서 끊어서 읽어야 돼요. 주택 임차인인 건 어떻게 하는가? 인도받고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임차인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자꾸 연관시키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제일 밑에 1번 형식주의 찾았나요? 형식주의. 요게 한국이 요 방법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부문 안에 독일도 이 방법 채택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형식주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만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권 넘길게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물권 행위, 물권 변동이 아니고 물권 행위하고 등기까지 가야 돼요. 소유권 넘긴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요 말이거든요. 등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하고 소유권 넘긴다는 의사표시하고 등기 안 돼 있으면 아직 소유자 아니다. 등기까지 해야 완전한 소유자다. 되시나요? 그래서 등기는 일부 학자들은 형식주의다 하는데 형식주의란 말을 일본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법학자가 하신 말씀은 효력 요건이다. 이게 한국 사람이 쓴 말이에요. 학문이니까 누가 한 말이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죠. 효력 요건주의다. 의사주의는 여기서 물건 넘긴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등기 안 해도 넘어갑니다. 그게 프랑스가 그 방법하고 있어요.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 차이예요. 자, 다음 페이지. 공신의 원칙. 이건 뭐냐면 믿어도 되나요? 이 뜻이에요. 노래 제목처럼. 믿어도 되나요? 무엇을요? 무효 등기를 믿어도 되나 이 말이에요. 유효 등기를 말고 무효 등기를 믿어도 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례 1번 보세요. 사례 1번. 갑 소유 종중 토지를 을이 원인 없이 이전 등기하고 이것을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 한 줄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빠의 숨 넘어간대. 자, 생각 스톱. 여기 보세요. 언니 일로 언니야 내보라니까. 날 봐. 거기 보지 말고 날 봐. 날 봐요. 날 봐. 잘 봐요. 여기 봐요. 오빠의 숨 넘어간다. 빨리 이거 보세요. 이 누구 거라고요? 언니 일로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지금 일로 보라니까. 알겠다가 아니고 지금 봐야 된다니까. 자, 서류 위조 해가지고 이전 등기했다 했잖아요. 이런 거 전혀 모르는 병이 샀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선이 이전 매수하고 이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취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못한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답만 말하면 안 돼요. 근거를 대야 돼요. 이유 없이 말하면 안 돼요. 이제 버릇 고쳐야 되죠. 너 왜 밥 안 먹어? 그냥 먹기 싫어 하면 안 돼. 2시간 전에 먹었으니까 지금 안 먹을래? 이렇게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난 지금 살 빼고 싶으니까 지금 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든지 해야지. 그만 안 먹을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버릇 고쳐야 된다. 오빠한테 배워가지고. 자, 생각하지 마. 언니 일로 봐. 일로 봐요. 지금 특강이야. 웃지 말고 일로 봐야 돼. 갑 소유 토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서류 위조회가 등기했죠. 이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원인 무효 등기다. 이해됩니까 지금? 이 논리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똑같은 말 계속 하거든요. 다만 어디를 강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등기는 여기도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넘어왔고요.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진짜 소유자고요. 요 등기는 서류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이 등기가 소유권 있는 등기다 없는 등기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 소유권 있는 등기, 소유권 없는 등기. 둘 중에 하나예요.
시중에서 중개 활동 하다 보면 소유권 있는 등기만 주로 본다고요. 이런 건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건 재판에 가야 보거든. 시험은 소유권 있는 등기 안 내고 이걸 낸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소유권 있는 등기 이야기합니까? 없는 등기 이야기합니까?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모르고 이 사람이 요 등기만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잖아요. 이 소유권 없는 등기 이거 믿고 거래해도 됩니까? 이 문제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등기에는 이런 등기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공신력 부정됩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은 소유권 있는 등기를 거론하는 겁니까? 소유권 없는 등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없는 것 갖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소유권 있는 등기로부터 살 때는 공신력 안 따집니다. 거론조차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매해서 산다. 이해되죠? 돈 주고 사고 등기했다. 다시 뺏길 일이 없는 거죠. 그거는. 등기하는 순간 누구 겁니까? 소유자 바뀌었잖아요. 그건 시험 내도 안 한다. 낼 게 없어졌어요. 이걸 자꾸 낸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요 자리 한번 했잖아요. 금방 위조. 그 이야기예요. 그걸 알아야 이건 금방 또 이해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취득 못합니까? 요거 때문에, 요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선이 임해도 취득 못합니다. 등기 추정력 가지고는 선이 무과실이면 취득해요. 그게 달라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되거든. 그 추정력 누가 깨뜨려야 돼요? 갑이, 부정하는 자가. 갑이 난 판 적이 없다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증하면 추정력 깨지거든요. 그러면 올 거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 사움이 일어나기 전에 병이 올 거라 믿고 샀다 해도 등기 공신력 부정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이유로는 취득 못한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등기 추정력 되면 등기 추정력에 의하면 병은 언제 취득할 수 있는가? 등기부 열람했으면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은 등기 추정력 거론하기 전까지는 갑은 되찾아올 수 있어요. 아까 어떻게 순차한 말소하고 아니면 소송에서 이기면 병으로부터 바로 넘겨라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등기 추정력 원용해가지고 이겨버리면 소유권 못 찾아와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돼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이면 취득한다, 선이 무과실이라 취득한다. 이제 여기 다르단 말이에요. 결과만 보면 요거는 이유가 다르죠.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등기에서 이 부분. 등기법의 등기보다 민법의 이 등기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등기법만 10년 이상 강의했거든요. 등기법만 알면 되는 건데 민법은 이 판례 사례를 모르면 공신력 모르면 추정력 모르면 그 강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민법 내용이 방대하다는 거죠.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238페이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우리 민법의 태도 나와 있죠. 1번 부동산 등기 공신력 부인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제3자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안 되죠.
공신력 부정되기 때문에 3자는 보호가 안 돼요. 아예 안 되도록 되는데 예외를 만들어 놨거든 예외를 탁 만들어 가지고 민법이 제3자 보호하자, 몇 명은 보호하자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사각형 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1번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는 이 사람은 무과실까지 가야 됩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요 법이 있고요. 계약 해제는 제3자 해야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이때 제3자도 선악불문하고 보호돼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동산 선의로 매수. 요거는 선의이면 돼요. 이거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로 있어요. 민법이 아니고 가담법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실명법에는 명의신탁 무효, 이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사람 선악불문하고 제3자 보호해줘요. 요 정도는 읽어두셔야 돼요. 요 4명 빼놓고는 여기 다 보호된다 안 된다. 공신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조금 있다가 제2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